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시청자 한 분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 러브앤조이님께서 백신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2차 접종을 3월, 4월부터 맞으신 분들, 우리 의료 종사자나 고위험군 대상자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스터샷은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부스터샷은. 맞으면, 예, 안 맞는 맞으면 것보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센인 경우에도 두 번째 맞으면 예. 효과가 있고요. 다른 두 번째 맞은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맞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첫째 하나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스터샷을 온전한 접종을 한 기간으로부터 얼마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각각 좀 다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전 연령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일부 대상자들에만 대해서 부스터샷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전 국민 대상 부스터샷을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면역 형성이 아주 낮아서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적당한 때에 부스터샷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계속 면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 형태로 저장이 되게 돼요. 예. 이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되면 기억이 풀리면서 다시 항체를 만들거나 세포성 면역을 만들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러는데 이때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고령층은 기억에서 면역이 회복되는 것을 못 견디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면역이 기본적으로 높은 데다가 기억에서 백신이 효과가 소위 말해서 컴백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예. 시간 내에 컴백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부스터샷의 기간과 관련해서 어떤 국가는 6개월, 온전한 접종으로부터 6개월을 두는 데가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온전한 접종으로부터 8개월 정도를 둡니다. 저는 방송에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부스터샷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마다 다소 다르다고 하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일부 분들에게 필요할 수는 있다. 또 언제 접종할 건가? 이것은 당국이 면밀한 검토, 우리나라의 데이터 또는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부스터샷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이스라엘도 부스터샷 시작했고 미국도 시작하려고 하고 영국도 지금 검토 중이고 등등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그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드리면 이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스터샷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위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돌파 감염은 일종의 자연 부스터샷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바이러스에 살짝 노출되는 게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다른 변이가 바이러스 왔을 때 훨씬 더 몸의 면역계가 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연 부스터샷을 염두에 두면 굳이 벌써 2번이나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추가로 부스터샷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과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면역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면역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제가 덧붙여서 알려드리고요. 이제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네, 또 다른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 1일에 영국의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에서는 중증 면역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대상은 12세 이상 혈액암, HIV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렇게 면역 취약계층 40에서 50만 명으로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이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영국 방역 당국도 방향을 설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잡은 거예요. 특정 대상자들. 네, 이스라엘처럼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샷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놓고서도 영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병력 때문에 면역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정해가지고 예. 그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을 해보겠다라는 방침으로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게 항체가가 떨어진다라는 예.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스터샷도 항체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러브엔조이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항체 면역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주류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체가만큼이나 특정해가지고 그 체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항체 면역이 아니라 사실 세포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면역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 보입니다. 그 관련해서 연구 결과 하나 살펴볼 텐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줄면 항체가가 좀 줄었다가 다시 생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기억세포가 활성화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 항체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B세포라고 하는 건데 B세포가 계속 많이 있다가 항체를 많이 만들다가 B세포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기억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세포가 인지하고 순식간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침입을 하게 되면 침입을 한 거에 대항하다가 줄어들었다가 기억세포로 있다가 다시 침입하게 되면 다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예. 기억세포가 다시 항체를 만들거나 면역에 대항하기도 하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이 녀석들이 부스터샷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항체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즉 예. 영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령자라든지 암이나 어떤 면역이 잘 안 생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억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많아지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들은 확실히 부스터샷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12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가 부스터샷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란의 거리는 상당히 많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 겁니다. 그 전투랑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일단은 최전선의 군대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적군이 들어올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굳이 최전선에 군대를 많이 배치해 두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최전선에 있는 군대의 일부를 예비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예비군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바로 항체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적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군으로 지금 후방에서 쉬고 있던 군인들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소집령을 받은 군인들이 현역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다시 쏟아져 나오겠죠. 최전선으로. 그게 이제 이 기억 B세포가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랑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 B세포가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기 전에 최전선에 있는 방어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후방까지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후방까지 와 있을 수 있는 그 적군들은
T세포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이 군인들이 예. 잡아가지고 이제 없앤다라는 거죠. 네, 이제 네. 이런 굉장히 이중 삼중의 이 면역 메커니즘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장착이 일단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항체가가 단순히 떨어진다라는 것만 놓고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